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사범석의 희곡 불모지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시대 최노인 일가의 비극인데요. 불모지는 풀이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땅입니다. 지금은 풀이 자라고 안 자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중요하죠.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땅은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겠죠. 자, 어떤 의미인지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시대 최노인 일가의 비극입니다. 전후 한국 사회의 어둡고 불안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범석 불모지 해설. 서울 한복판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빌딩 숲에 있는 낡은 한옥에서 살아가는 최노인 일가의 삶을 통해 1950년대 어두운 사회상을 조명한 사실주의 희곡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최노인 가족의 비극적인 생활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가족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식물조차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는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 문명과 전통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피폐함, 가족 해체와 세대 간 불화 등을 의미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양귀자 마지막 땅에 있습니다. 도시화되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노인의 이야기인데요. 또 여기도 가족 해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꼭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불모지는 1950년대 서울 중심가에 있는 낡은 기와집을 배경으로 전쟁 후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최노인 일가의 비극을 통해 1950년대 한국 사회의 현실을 형성한 세태고발적인 작품입니다. 세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종로의 분화한 빌딩 상가 사이에 있는 낡은 기와집, 신식 면사포와 전통 홍구의 대조 등은 최노인은 전통 홍구를 빌려주는 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전부 신식 면사포를 쓰고 있잖아요. 어, 서구 문화와 전통이 충돌했던 전후 사회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햇빛을 가리는 빌딩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가는 화초, 빌딩에서 내보내는 폐수 때문에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는 어둡고 불안한 현실에 처한 최노인 일가를 상징합니다. 작품에는 낡은 집을 팔고 생활에 편리한 신식 후생 주택으로 이사 가자는 신세대 자식들과 47년간 살아온 집을 지키겠다는 후세대 최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대 군인으로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경수는 취직을 가로막고 있는 비정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버지 최노인과 대립합니다. 허영심과 욕망이 강한 경애는 오직 영화 배우가 되는 것이 최대의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부조리를 이용하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강도가 되어 수갑찬 신세가 된 경수와 사기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애의 비극적 결말은 전후 한국 사회의 불안한 시대 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문제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1957년에 발표된 2막짜리 장막극으로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당대인들의 현실인식을 사실주의적으로 형성한 희곡입니다. 최노인 일가가 살고 있는 낡은 귀화집이 극중 공간으로 설정되어 주위의 최신식 고층 건물들과 대비를 이루죠. 이는 각각 최노인이 고수하려고 하는 전근대적 가치와 급격한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집을 지키고자 하는 최노인과
집을 팔고 이사 가기를 바라는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데, 이는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구세대와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신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노인이 운영하던 전통 홍구 대여업이 몰락해가는 상황과 실업 상태에 놓여 있던 제대군인 경수와 허영심에 차 영화배우를 꿈꾸던 경애가 결국 파멸한 장면은 작품이 발표된 당시의 어둡고 불안한 시대의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의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홍구 대여점을 하는 최노인은 번화한 상가에 자리한 자신의 낡은 한옥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보입니다. 신식 결혼의 성행으로 전통 혼례용 홍구를 대여하는 최노인의 가업은 날로 기울어 가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집을 팔자고 종용하지만 최노인은 완강히 버팁니다. 제대 군인으로 실업자 신세인 큰아들 경수와 그런 아들을 염려하는 어머니, 허영심 많은 배우 지망생 장녀 경애, 인쇄소의 식자공으로 가족의 생계를 떠맡고 있는 차녀 경운, 대학 진학을 앞둔 막내 아들 경제 등 가족 모두가 각자의 현실적인 입장에 따라 갈등을 드러냅니다. 결국 최노인은 집을 세놓기로 결심하는데, 아버지가 집을 팔려는 것으로 오해한 경수가 이를 막으려 하고, 이는 최노인과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불화의 원인이 돈에 있다고 생각한 경수는 총을 들고 나가 보석상을 털려다 미수에 그치고, 뒤늦게 날아든 취업 통지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편 배우 지망생인 경애는 심사위원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형사들에게 아들이 체포되어 떠난 후 딸의 시체를 발견한 최노인의 비통한 절규와 함께 막이 내립니다. 비극적이죠.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제목과 소재의 의미, 대사의 기능입니다. 불모지. 제목인 불모지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뜻합니다. 최노인의 화단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요,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 문명과 전통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피폐함, 가족의 해체와 세대 간의 불화 등을 상징합니다. 낡은 기와집, 빌딩 숲에 가려서 정상적인 삶이 힘든 불모의 공간으로 한국전쟁 이후 황폐한 현실의 모습,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해가는 후세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사의 기능입니다. 희곡의 언어는 주로 대사로 이루어집니다. 대사는 정보를 제공하고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주며 주제와 사상을 암시하고 그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죠. 이를 통해 인물의 행동과 반응을 이끌어내며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키고 독자에게 독특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노인 60세, 전통 홍구 대업을 하나, 장사가 잘 되지 않고요, 완고하게 옛것을 지키려 합니다. 어머니는 57세인데요, 최노인의 아내죠. 남편과 자식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한국적인 여인입니다. 경수는 26세 장남으로 제대 군인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최노인을 원망하며 강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경애는 23세 큰딸인데요. 영화배우를 꿈꾸는 처녀로 영화배우 지망생이죠. 배우가 되어 화려하게 살려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사기를 당해 좌절되자 자살합니다. 경우는 20세 작은 딸인데요. 출판사 식자공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출판사에서 활자를 전부 찾아서 넣어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며 현실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여성입니다. 형제는 18세 막내 아들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고 밝은 성격의 학생입니다. 낡고 오래된 집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지만 재밌는 말과 행동으로 웃음을 줍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당, 신식 결혼의 성행으로 부식 혼례 가구 대업을 하는 최노인의 사업이 날로 쇠퇴하자 가족들이 한옥을 팔자고 권유하지만 최노인은 집에 집착하여 팔지 않으려 합니다. 전개는 군대를 제대한 후에 직업 없이 방황한 장남 경수, 이런 아들을 염려하는 어머니, 영화 배우를 꿈꾸는 경애, 인쇄 공장 직공으로 가족의 생계를 떠맡고 있는 둘째 딸 경운, 대학 진학을 앞둔 경제까지 나서서 최노인을 원망하며 집을 팔자고 종용합니다. 위기는 가족의 성화에 최노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집을 세놓기로 결심합니다. 결정은 경수는 최노인이 산갑에 집을 팔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최노인은 경수가 집을 팔지 않고 세놓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다고 서로 오해함으로써 일이 어그러집니다. 대단원은 집안의 가난을 원망하며 보석상을 털려있던 경수가 병살에 붙잡혀가고 집으로 온 취업 통지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기를 당한 경애는 자살하고 최노인은 절규합니다. 자, 감상하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내용을 충분히 정리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블로그를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또 파일을 받으신 분은 또 파일에 서도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이 부분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꼭 보길 빕니다. 아유, 이것도 길죠? 뭐 제가 이걸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하기입니다. 희곡이고 장막극이고 사실주의극입니다. 비판적이고 사실적이고 또 고발적입니다. 전후 근대화에서 소외된 가족 해체와 신규 가치관의 대립. 요즘도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죠. 근대화의 추진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족 해체와 세대 간의 갈등, 근대화 과정에서 겪는 가족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특징, 배경, 공간적 배경은 번화한 상가에 자리 잡은 최노인의 낡은 집. 시간은 초여름 어느 일요일 오전입니다. 1950년, 60년대가 되겠죠. 대립적인 작품의 배경, 한옥과 빌딩이 있고요. 등장인물 최노인과 자녀의 대립 갈등이 나타납니다. 성격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몰락 과정을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나타냅니다. 가족 생활의 단면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고요. 전후 사회의 불안한 사회상을 인물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징과 대조의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인물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제노인 참 힘들겠죠?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